안녕하세요. 사연을 부탁해입니다. 오늘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아내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여보, 나 찾았어. 드디어 찾았다고. 찾긴 뭘 찾아? 자전거 말이야. 아내의 목소리가 한껏 들떠 있었어요. 자전거? 순간 제가 기억을 더듬으며 중얼거렸는데요. 연우 자전거 말이야. 아주버님이 사준 거랑 똑같은 거 찾았다고. 아, 자전거? 그제서야 제 입에서 그 말이 새어나왔어요. 내가 여기 사장님한테 물어보니 사진 속에 연우가 타고 있는 거랑 똑같은 게 맞대. 다행이네. 근데 뭘 그렇게까지 했어. 그냥 형한테 말하면 된다니까. 안 되지. 아주버님이 사주신 건데 서운해하시면 어쩌려고 그래. 여보, 근데 말이야. 내가 자전거 계산하느라 사장님께 금액을 물어봤는데 뭔가 좀 이상하더라고. 아내가 제 눈치를 보는 듯 했어요. 이상하긴 뭐가 이상해. 그게 말이야. 오늘 보니 아주버님이랑 형님이 우리한테 거짓말을 하셨더라고. 뭐? 거짓말? 그게 무슨 말이야? 형님이 어디 거짓말하고 그럴 사람이야? 제가 놀라서 소리쳤어요. 아니, 자전거 가격이 달라도 너무 달라. 무슨 자전거 한 대 가격이 몇십만 원씩이나 해? 그때 아주버님이랑 형님은 10만 원도 안 된다고 했잖아. 우리 불편할까봐 거짓말 하셨더라고. 뭐하러 이렇게 비싼 걸 사셨는지 미안하네. 거기다 그걸 잃어버렸으니 이를 어쩌면 좋아. 아내가 미안한 듯 한숨을 내쉬었어요. 어쩐지 자전거가 좀 달라 보이긴 하더라. 형 돈도 없을 텐데 뭐하러 그런 걸 사서 보낸 거야? 여보, 암튼 당신은 그냥 모른 척해. 그 비싼 걸 사주셨는데 연우가 잃어버린 거 알면 얼마나 속상하시겠어. 그래, 알았어. 그리고 신경 써줘서 고마워. 아내와 통화를 하며 형과 형수님에게 감사한 마음과 함께 다른 한편으로는 아내의 마음 씀씀이에 고마운 마음이 들면서 저도 모르게 코끝이 시큰해졌습니다. 사실 몇 달 전에 형이 우리 아들 생일 선물로 자전거를 사줬거든요. 형님, 뭐하러 이렇게 비싼 걸 사왔어요? 자전거가 꽤 좋아 보였기에 아내가 놀라서 물었어요. 별로 비싼 거 아니야. 동서도 알다시피 우리가 돈이 어딨다고 비싼 거 샀겠어? 그러니까 부담 갖지 마. 그동안 서방님이랑 동서가 우리한테 얼마나 잘했는데 우리가 이 정도도 못 해주겠어? 거기다 하나뿐인 조카한테. 그치만 아무리 봐도 자전거가 너무 비싸 보이는데요? 아내가 이리저리 자전거를 둘러보며 말했어요. 재수씨, 진짜 얼마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연우한테 그냥 막 타고 다녀도 된다고 하세요. 형이 쑥스러운 듯이 활짝 웃었어요. 그런 형을 보며 옛 추억이 떠올라서 제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옛날이나 지금이나 자전거는 형 담당이네? 그게 무슨 말이야? 자전거가 내 담당이라니? 형이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어요. 형, 기억 안 나? 나 고등학교 다닐 때 학교 멀다고 형이 자전거 사줬었잖아. 그 자전거 덕분에 3년 내내 학교를 얼마나 편하게 다녔었는데. 아유, 난 또 뭐라고. 그때 그 자전거는 진짜 오래된 중고였잖아. 그 중고 자전거가 3년 동안 안 망가진 게 신기할 정도였지. 허구한 날 형이 걸레로 닦고 체인에 기름칠하고 그랬는데 그 자전거가 망가질 틈이 있었겠어? 순간 제 말을 듣던 형의 눈시울이 붉어져 있었어요. 옛날 우리 집은 정말 가난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소리를 잘 들을 수 없었고 우리 엄마는 한쪽 다리가 많이 불편했습니다. 그랬기에 우리는 사는 게 참 팍팍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 시절 아버지는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동네에서 꽤 부잣집이라고 소문난 집에서 머슴살이 비스무리한 것을 하며 돈을 벌었어요. 그리고 엄마는 동네 밭일을 다니며 조금이나마 살림에 보태고자 노력하셨고요. 아버지가 일을 하던 부잣집 부부는 괴팍하기 이를 데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시도 때도 없이 아버지를 부려먹곤 했으니까요. 딱히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아버지는 싫은 내색 한번 하지 못한 채 묵묵히 일을 하시곤 했습니다. 거기다 형과 저는 나이 차이가 10살가량이 납니다. 부모님은 형이 태어난 뒤 한동안 아이가 생기지 않아 포기하고 있었다는데 10년 만에 갑자기 제가 태어난 겁니다. 형과 나이 차이가 워낙 많이 나다 보니 형이 저를 업어 키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는데요.
부모님과 형은 저를 참 많이 예뻐했으니까요. 하지만 여느 사람과는 조금 달랐던 우리 부모님은 동네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리곤 했습니다. 어느 날 제가 그 부잣집으로 아빠를 마중 간 적이 있었어요. 그날도 역시 부잣집 아줌마와 동네 아줌마 한 분이 우리를 보며 쪽짝거리기 시작했어요. 잘 듣지는 못해도 부성에는 있나 보더라고. 낮에 준 빵을 먹지도 않고 주머니에 넣어두더란 말이야. 부잣집 아줌마가 아빠와 저를 곁눈질로 바라보며 말했어요. 설마요, 그거 점심 식사로 준 거 아니에요? 그럼 오늘 하루 종일 밥도 안 먹은 거예요? 생긴 건 그렇게 생겼어도 자식은 끔찍히 생각하는구만. 그니까 말이야. 하긴 자식들한테 미안하지 않겠어? 지지리도 못 살아서 잘 해주지도 못하고 점심으로 나온 빵이나 갖다 주고 있으니 말이야. 가난은 되물림 되는 거라고. 나중에 자식들도 평생 남의 집 머슴살이나 하면서 살겠지 뭐. 그래서 부모 잘 만나는 것도 복인 거야. 우리 아들들 봐봐. 우리 덕분에 좋은 옷 입고 좋은 음식 먹고 그렇게 잘 살고 있잖아. 부잣집 아줌마가 키득키득 웃으며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들을 수 있을 만큼 큰 소리로 말을 했어요. 근데 저희 아들들은 잘 듣는다면서요. 다 듣고 있는 거 아닐까요? 아빠라는 사람은 알아듣지도 못하고 저리도 싱글벙글 웃고 있는데 아들이 듣든지 말든지 그게 무슨 상관이야? 부잣집 아줌마의 얼굴에 사악함이 가득해 보였어요. 저는 그쯤에서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을 전부 알아들을 수 있을 만큼 자랐었기에 얼굴이 시뻘개질 정도로 화가 나 있었어요. 하지만 제 심정을 아는지 모르는지 아빠가 주섬주섬 주머니에서 빵을 꺼내서는 제 손에 쥐어주며 활짝 웃었어요. 자, 빵 먹어. 아빠의 말은 조금 어눌한 편이었기에 혀 짧은 소리가 났고 부잣집 아줌마와 일행이 더 큰 소리로 웃기 시작했어요. 그 순간 제가 이성을 잃고 말았는데요. 아빠가 건네주는 빵을 집어들고는 그 사람들에게 성큼성큼 걸어갔습니다. 그리고는 손에 엉켜쥐고 있던 빵을 그 부잣집 아줌마 얼굴에 냅다 집어 던져버렸어요. 어머! 너 뭐하는 거니? 어디서 버르장머리 없게 어른한테 이딴 짓을 해? 하긴 그런 애비한테 배우긴 뭘 배웠겠어. 부잣집 아줌마가 삿대질을 하기 시작했어요. 우리 형이랑 난 우리 아빠 하나도 안 창피해. 우리 아빠한테 함부로 말하지 마. 나쁜 아줌마야. 뭐야? 나 참 기가 막혀서. 기분이 상할 대로 상했던지 부잣집 아줌마가 바닥에 떨어져 있던 빵을 발로 짓이겨 버렸어요. 그 바람에 빵을 감싸고 있던 비닐봉투가 뻥 하고 터졌습니다. 그 모습에 아빠가 빵을 집어들고는 어쩔 줄을 몰라 했어요. 앞으로 이딴 거 안 먹을 테니까 가지고 오지 마. 제가 아빠 손에 들려있던 빵을 빼앗다시피 했어요. 그리고는 있는 힘껏 손을 뻗어 허공에 던져버렸습니다. 철민아! 철민아! 아빠가 제 이름을 부르고 있었지만 저는 뒤도 안 돌아보고 앞만 보고 뛰어갔습니다. 그렇게 집에 가서는 홀로 방에 틀어박혀서 눈물만 흘리고 있었어요. 철민아, 왜 그래? 밥 먹자. 형이 제 눈치를 봤어요. 아빠는 바보야. 사람들이 아빠 놀리는데 왜 맨날 가만히 있는 거야? 철민아, 아빠가 바보가 아니라 아빠를 놀리는 사람들이 바보인 거야. 너 기억 안 나? 우리 할머니가 항상 그랬잖아. 다른 사람 힘들게 하거나 마음 아프게 하면 꼭 벌을 받게 되어 있다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말 신경 쓰지 마. 나중에 우리 철민이가 공부 열심히 해서 훌륭한 사람 되면 아빠한테 아무도 함부로 못할걸? 우리 철민이는 엄청 똑똑하니까 공부 열심히 해서 꼭 훌륭한 사람이 돼야 해. 그래서 아빠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 혼내주면 되잖아. 제 머릿속에는 그때의 기억이 잊혀지지 않은 채 생생하게 남아있었어요. 아니죠. 절대 잊을 수 없는 기억이었다고 해야 할 것 같네요. 그리고 그때부터 저는 결심을 했습니다. 반드시 훌륭한 사람이 돼서 우리 가족을 지켜줘야겠다고 말이죠. 다행히 저는 학교를 다니는 내내 성적이 좋은 편이었고 시골 학교이긴 했지만 항상 1등을 놓쳐본 적이 없었어요. 공부만큼은 자신 있었으니까요. 제가 그토록 공부를 열심히 한 이유가 또 하나 있었는데요. 그 부잣집 아줌마의 아들과 제가 같은 또래였기에 그 아줌마의 코를 납작하게 만들어주고 싶었거든요. 이번에도 철민이가 또 1등이야? 네가 뭐가 부족해서 저런 애한테 맨날 지는 거야? 엄마가 너한테 더 이상 어떻게 해주니? 제발 정신 차리고 공부 좀 해봐. 동네 입구에서 아들을 기다리던 부잣집 아줌마가 급히 성적표를 받아들고는 아들을 나무라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며 그동안의 서름에 대한 보상을 받는 듯한 그런 기분까지 들었어요. 당신네 집에 아무리 돈이 많아도 내가 당신 아들보다 공부는 더 잘해. 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저는 고등학생이 되었는데 집에서 학교까지 거리가 꽤 멀었어요. 다른 친구들은 집에서 자전거를 사주거나 해서 편하게 다녔지만 우리 집은 그런 형편이 되지 않았기에 자전거를 갖겠다는 생각 자체를 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일찍 학교에 가기 위해 가방을 메고 마당으로 나왔는데요. 새벽 일찍 일어난 형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그때쯤 형은 작은 공장에 취업을 해서 돈을 벌고 있었습니다. 형, 그게 뭐야? 철민아, 너 학교 멀어서 다니기 힘들었었지? 형이 그동안 조금씩 모은 돈으로 이 자전거 샀어. 비록 새 건 아니지만 타고 다니는 데는 문제 없을 거야. 우선 이거 타고 다녀. 형이 더 열심히 돈 벌어서 새 자전거 사줄게. 형이 저를 보며 활짝 웃고 있었는데요. 도대체 자전거를 얼마나 닦았던 것인지 중고 자전거가 반짝반짝 빛이 날 정도였어요. 형, 난 괜찮은데 뭐하러 샀어? 너 앞으로 공부할 시간도 부족한데 왔다 갔다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잖아. 그 시간 아껴서 공부 열심히 해. 형이 너 대학까지는 꼭 보내줄 테니까. 괜찮대도? 나도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 바로 취업할 거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엄마 아빠한테 자식이 우리 둘밖에 없는데 한 사람이라도 당당히 대학 나와서 성공해야 할 거 아니야. 너 형 말 잊었어? 네가 성공해야 다른 사람들이 엄마 아빠한테 함부로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공부해. 형, 진짜 미안해. 항상 나 때문에 형이 고생만 하는 것 같아. 아니야. 형은 네가 웃는 모습만 봐도 그냥 행복해. 우선은 이 자전거 타고 다니면서 열심히 공부해. 형이 돈 좀 모아지면 좋은 자전거로 바꿔줄게. 그런 형의 말에 순식간에 제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렇듯 제게 있어 형은 부모님과도 같은 존재였어요. 그 뒤에도 형은 꼭두새벽부터 일어나서 매일같이 자전거를 닦고 또 닦았습니다. 형이 자전거 체인에 기름을 칠하고 나면 손이 새까맣게 되기 일쑤였어요. 하지만 형의 얼굴은 세상을 다 가진 듯 행복해 보였습니다. 제가 행복해하면 형도 마냥 행복하다는 듯이 활짝 웃곤 했으니까요. 그런 형과 부모님 덕분에 저는 대학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친구들이 독종이라고 할 정도로 공부만 했거든요. 그때 당시 학비 걱정이 많이 되었던 저는 지방 국립대를 선택했습니다. 성적이 좋은 편이었기에 장학금을 받을 수 있다고 했거든요. 하지만 형은 그것을 보며 그렇게 안타까워할 수가 없었어요. 형이 어떻게든 돈은 마련해 볼 테니까 서울에 있는 대학으로 가자. 형이 애원하다시피 제게 몇 번이나 말을 했어요. 형, 지방대긴 하지만 국립대라 괜찮아. 그리고 나중에 공부 열심히 해서 서울에 있는 명문대 대학원을 가도 되는 거고. 제가 형을 달랬지만 형의 표정이 내내 좋지가 않았어요. 그런 제 이야기를 들은 그 부잣집 아줌마가 득달같이 달려와서 비웃었다고 합니다. 지방대 갔다며? 1등 한다고 그렇게 자랑질하더니만 결국 우리 아들이랑 다를 바가 없네. 라고 비꼬듯이 말했다고 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부잣집 아줌마를 상관조차 하지 않은 채 대학에 입학을 했고 대학을 다니는 동안에도 정말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거기다 틈틈이 아르바이트도 하면서 대학원에 들어갈 준비도 했고요. 그때 당시 과외 아르바이트를 했었는데 영어에 재능이 있었기에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의 성적이 눈에 띄게 올라가곤 했어요. 그렇게 꼬리에 꼬리를 물고 소문이 나기 시작했고 순식간에 제 몸값도 올라갔어요. 덕분에 집에 생활비를 보태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몇 년 뒤 서울 명문대 대학원에 당당히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대학원 공부를 마친 다음에는 과외하던 기억을 되살려 어느 학원에서 영어 강사를 하기 시작했는데 정말이지 생각지도 못하게 그게 대박이 났습니다. 그러면서 알게 된 사실인데요. 제게는 사람을 가르치는 기가 막힌 능력이 있었더라고요. 제 방법이 통했던 것인지 학생들의 영어 성적이 눈에 띄게 오르곤 했으니까요. 그렇게 얼마 뒤 저는 일명 스타 강사라는 타이틀까지 갖게 되었어요. 정말이지 눈코뜰 새 없이 바쁜 하루하루였습니다. 이게 참 대단했던 것이 유학 한번 다녀온 적 없는 영어 강사가 학생들의 성적을 단기간에 올려준다는 소문이 여기저기 나기 시작했거든요. 덕분에 저는 그곳에서 돈도 꽤 많이 벌게 되었습니다. 제가 돈을 벌자마자 제일 먼저 했던 것이 뭐였냐면요. 고향에 땅을 사서 부모님께 으리으리한 집을 지어드린 거였어요.
그 바람에 동네 사람들 눈이 휘둥그레진 건 말할 것도 없었고요. 저 집 아들이 그렇게 똑똑했었잖아. 지금 서울에서 영어 가르치는데 돈을 그렇게 많이 번대. 그래서 부모 집도 지어줬다지 뭐야. 그러게 그동안 동네에서 서름이란 서름은 다 받고 살던 사람들이 이제는 좀 편히 살겠구만. 그리고는 부모님을 대하는 동네 사람들의 태도부터 바뀌어 갔어요. 그 뒤부터는 동네 사람들이 부모님께 함부로 행동하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그 뒤에도 가끔 부잣집 아줌마가 우리 아빠에게 함부로 하곤 했는데요. 어이 김씨, 내 우리 집 와서 일 좀 해줄 수 있지? 부잣집 아줌마가 아빠에게 명령하듯이 말을 했다는데요. 수십 년간 그리 살아오신 아빠는 그저 고개를 조아리며 웃으셨다고 합니다. 다만 부모님과 같이 살던 형이 아줌마에게 가시돋친 말을 했다는데요. 우리 아버지 이제 그런 일 안 하시니까 다시는 찾아오지 마세요. 그동안 돈도 얼마 안 주고 평생토록 부려먹었잖아요. 우리 아버지 이제 그런 일 안 해도 먹고 사시니까 다시는 찾아오지 마세요. 아니 그동안 우리 덕분에 밥 벌어먹고 산 세월이 얼만데 그걸 못 해준다고 난리야. 부잣집 아줌마가 형을 노려봤다고 하네요. 꼴랑 돈 몇 푼에 우리 아버지한테 쇠가 빠지게 일시키고 점심으로 빵 쪼가리 하나 던져줬으면서 그런 말 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온 동네가 다 아는 사실인데 양심이 좀 있어야죠. 형이 씩씩거리며 부잣집 아줌마를 내쫓아버렸답니다. 그 뒤 저는 돈을 더 많이 벌게 되었고 학원까지 차리게 되었어요. 그리고 형은 얼마 뒤 같은 회사 직원과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형수님 또한 형만큼 좋은 분이셨는데요. 부모님께도 그렇게 잘할 수가 없었어요. 정말이지 하루하루가 평화로운 그런 날들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제가 형에게 통장 하나를 건넸습니다. 아니 이게 뭐냐? 형, 그동안 나 키우느라 고생했어. 형도 알다시피 나 돈 엄청 많이 벌었잖아. 그동안 바빠서 통장 확인해볼 시간도 없었는데 얼마 전에 보니까 돈이 이렇게나 많이 모아진 거 있지? 그래? 잘했다. 내 동생이 정말 성공했구나. 형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했어요. 그래서 말인데 이 돈으로 아파트 하나 사. 뭐? 아파트? 우리 동네에 아파트가 어딨어? 무슨 말을 하느냐는 듯이 형이 저를 바라봤어요. 아니 대전 쪽에 아파트 많잖아. 거기서 하나 사라고. 조카들 태어나면 교육 때문이라도 대전에서 살아야 할 거 아니야. 됐다. 내가 왜 네 돈으로 아파트를 사? 형, 이건 나 혼자 잘나서 번 돈이 아니야. 사실 형이 없었으면 내가 이렇게 성공이나 했겠어? 형은 몰랐겠지만 그 시절 새벽부터 일어나서 자전거 닦던 형의 모습이 난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아. 그래서 더욱 이를 악물고 살았던 거야. 그러니까 부담 갖지 말고 아파트 하나 장만해. 됐어. 난 절대 그렇게 못해. 네가 얼마나 힘들게 번 돈인데 내가 그 돈을 받아? 형이 통장 안에 돈을 확인도 하지 않은 채 나가려고 했어요. 그런 형을 제가 붙들어 앉혔습니다. 형, 이래야 내 마음이 좀 편할 것 같아. 형이 아파트 사서 잘 가지고 있다가 나 힘들면 그때 도와줘도 되잖아? 사업하는 사람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 그러니까 형이 잘 좀 가지고 있다가 나 힘들면 그때 돌려줘. 그건 괜찮은 거지? 제가 간절한 눈빛으로 형을 바라봤어요. 그럼 나중에 너 힘들면 꼭 말해. 형이 잘 가지고 있을 테니까. 그제서 형이 허락을 했습니다. 그 뒤에 우리는 형 앞으로 아파트를 하나 샀습니다. 형한테 잠시 맡겨둔다는 조건으로 말이죠. 하지만 아내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그건 형의 몫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지 않겠다는데 형도 별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 제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던지 형이 우리 아들에게 그 비싼 자전거를 사줬던 모양입니다. 사실 얼마 전에 형과 형수님이 사준 그 자전거를 타고 나갔다가 아들이 잃어버리고 들어왔었거든요. 그날 퇴근해서 집에 들어갔는데 아내가 잔뜩 화를 내고 있었어요. 너 그거 큰아빠 큰엄마가 사준 건데 그걸 잃어버리면 어떡해. 잘 생각해봐. 어디다 뒀어. 아내가 잔뜩 인상까지 든 채 아들을 다그쳤어요. 몰라. 난 진짜 기억이 안 난단 말이야. 다시 잘 생각해봐. 얼른 나가서 찾아보자. 아내가 아들과 저까지 데리고 아파트 주변을 샅샅이 뒤지고 다녔지만 자전거는 보이지 않았어요. 그 바람에 아내의 걱정이 태산이었는데요. 혹여나 형과 형수님께서 서운해하실까봐 걱정을 하는 듯 해보였어요. 그러더니 며칠 만에 똑같은 자전거를 샀다고 신나서 제게 연락을 했던 거였고요. 그런데 우리 아내가 워낙 알뜰한 편이라
자전거 가격을 보고 상당히 놀란 듯 했어요. 그런 아내를 보며 고맙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했습니다. 아내 또한 형수님과 마찬가지로 참 좋은 사람이거든요. 제가 아내와 결혼한 이유 중에 하나가 있었는데 처음 우리 부모님을 만났을 때 우리 부모님을 바라보는 아내의 눈빛이 따뜻하게 그지없었거든요. 하지만 그런 따뜻한 마음을 가진 아내는 혹여나 동네 사람들이 습관처럼 우리 부모님을 무시하거나 하면 절대 참지 않는답니다. 어느 날 우리 가족이 본가에 내려갔습니다. 엄마와 아내가 동네 슈퍼에 다녀오던 길이었다는데요. 우리 아들이 저를 닮아서 그랬는지 빵을 참 좋아했거든요. 그런 아들에게 빵을 먹이고 싶었던 엄마가 슈퍼에서 이런저런 빵과 과자를 사서 집으로 돌아오던 길이었답니다. 그런데 평생토록 우리 부모님을 부려먹던 그 악랄한 아줌마가 마치 우리 아내가 들으라는 듯이 말을 했다고 합니다. 평생을 남의 집 일해서 먹고 살던 사람들이 팔자가 폈고만 폈어. 예전에는 강냉이 죽도 못 먹은 사람 마냥 비실비실 그렇게 다니더니 자식들 잘 돼서 잘 먹고 잘 사는구만. 근데 저런 사람들한테 어떻게 저런 자식들이 나왔을까 그래? 어디에 복이 있어서 자식들이 저리도 잘 될까나? 예전에는 내 눈도 똑바로 못 쳐다보던 사람들이었는데 라는 말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아주머니,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화가 머리끝까지 난 아내가 그 못된 아줌마에게 소리까지 질렀다네요. 아니, 내가 못할 말 했나? 예전에는 새댁 시부모가 나한테 말도 못 붙였어. 동네 사람들한테 다 물어봐. 내 말이 틀린가? 내가 듣기로 둘째 며느리가 좋은 대학 나왔다고 하더니만 말하는 싹수를 보니 영 아닌 것 같구만. 아주머니야말로 말하는 태도가 아주 잘못되셨네요. 앞으로 다시 한번 우리 시부모님께 함부로 행동하시면 가만 안 있을 겁니다. 아니 가만 안 있으면 어쩔 건데 젊은 세대기 아주 싸가지가 없네. 하긴 그럼 머슴 집안의 며느리로 들어올 정도면 오죽하겠어. 그쯤에서 아내가 이성을 잃어버린 듯 했다는데요. 뭐라고요? 머슴 집안? 그런 아줌마는 얼마나 잘나서 사람을 업신여기는 겁니까? 아줌마가 그렇게 사니까 아줌마 아들 며느리랑 연 끊고 사는 거 아닙니까? 제가 가만히 들어보니 아줌마 아들 며느리가 돈까지 홀라당 가지고 가서는 아예 연락 끊었다면서요? 세상 어느 자식들이 그런 짓을 한답니까? 그러니까 인생 똑바로 사세요. 우리 시부모님처럼 정직하게 열심히 사셨다면 그런 일은 없었겠죠. 뭐야? 너 지금 말 다 했어? 아내의 말에 화가 날 대로 난 부잣집 아줌마가 아내에게 달려들었다는데요. 그 모습을 보며 엄마의 눈이 순식간에 뒤집어졌다고 하네요. 이 여편 내가 감히 우리 며느리한테 뭐하는 짓이야? 그동안 우리한테 함부로 하는 건 내가 다 참았지만 우리 며느리한테 함부로 하는 건 절대 못 참아. 어디서 우리 귀한 며느리한테 망나니 같은 행동을 해? 엄마의 목소리가 쩌렁쩌렁하게 울렸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엄마가 손에 들고 있던 비닐봉지에서 뭔가를 막 꺼내기 시작하셨다는데요. 비닐봉지 안에 들어있던 동그란 크림빵을 꺼내더니만 크림빵을 감싸고 있던 비닐을 마구마구 찢어버리시더니 크림빵을 움켜쥐시고는 순식간에 그 못된 아줌마의 얼굴에 크림빵을 마구마구 문질러버렸답니다. 내가 이 빵만 보면 옛날 일이 떠올라. 당신이 그때 이 빵을 발로 뭉개버렸었잖아. 우리 아들이 얼마나 충격받았었는지 알기나 해? 한이 맺힐 대로 맺혔던 엄마가 마구마구 소리를 질렀답니다. 그 바람에 그 못된 아줌마의 얼굴이 크림 범벅이 되었다는데요. 아! 이게 진짜 뭐야! 너 뭐하는 거야? 너 정신 나갔어? 저기 정섭이 엄마! 그렇게 보고만 있을 거야? 못된 아줌마가 마치 미친 사람처럼 방방 뛰다가는 평소 아삼육이던 동네 아줌마에게 외쳤다는데요. 아니 왜 나한테 그래요? 난 모르는 일입니다. 동네 아줌마가 슬금슬금 도망가더랍니다. 그 바람에 동네 사람들이 구경하고 난리도 아니었답니다. 생각해보세요. 평생을 약자로 살았던 부모님께서는 살면서 단 한 번도 그러한 말과 행동을 한 적이 없는 분들이셨거든요. 설령 동네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던 그냥 웃어 넘겨버리곤 했으니까요. 그랬던 엄마가 갑자기 돌변을 하자 그 악독한 여자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다는데요. 야! 너 뭐하는 짓이야? 얼마 전까지는 내 눈도 제대로 못 마주치던 인간이 나한테 감히 이딴 짓을 해? 그 여자가 말까지 더듬으며 순식간에 엄마에게 달려들어 엄마의 머리채를 잡고 늘어지더랍니다. 지금 우리 어머님한테 뭐 하는 거예요? 우리 아내가 미쳐 날뛰는 그 여자를 온몸으로 막았다는데요. 이미 눈이 돌아갈 대로 돌아간 여자가 더 흥분을 한 채 날뛰더랍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어떤 동네분이 급히 본가에 있던 형수님에게 뛰어가서 다 말을 한 모양인데요. 형수님이 손에 무엇인가를 들고 득달같이 쫓아왔다고 했으니까요. 그리고는 그 악랄한 여자 얼굴에 들고 있던 찬물을 확 끼얹어 버렸답니다. 얘, 나 냉수 먹고 속 차려요! 라고 하면서 말이죠. 형수님 행동에 동네 사람들이 키득키득 웃고 난리도 아니었답니다. 아휴, 쪽팔려! 이게 무슨 개망신이야! 라며 걸음아 나달려라 도망을 쳤다고 하네요. 동서, 괜찮아? 이럴 땐 얼음물을 끼얹어 버렸어야 했는데 마음이 급해서 내가 그냥 물만 가져왔지 뭐야? 근데 동서 예쁜 얼굴이 엉망이 됐네. 내가 저 못돼 처먹은 여자를 가만 안 둘 참이야. 우리 아내의 얼굴을 보고 부하가 치밀어 오른 형수님이 들고 있던 바가지를 내팽개치고는 그 못된 아줌마를 쫓아가려고 했답니다. 형님, 저 진짜 괜찮아요. 정말이에요. 얼른 집에 가요. 어머님께서 많이 놀라셨잖아요. 아내가 형수님을 말렸다고 하네요. 잠시 후 형과 제가 외출했다가 집 안으로 들어갔는데요. 아내가 거실 소파에 앉아서 계란으로 눈두덩이를 비비고 있었어요. 그리고 엄마 아버지가 그 옆에 앉아서 걱정 가득한 모습으로 아내의 얼굴만 바라보고 있었고요. 특히나 엄마의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해 있었어요. 괜히 우리 때문에 얼굴이 이렇게 돼서 어쩌니 그래? 어머님, 저 진짜 괜찮아요. 그리고 그 아줌마 얼굴 봤죠? 얼굴에 크림빵 범벅을 하고 물까지 뒤집어 쓰고 미친 사람 마냥 두 팔을 허공으로 휘저어대는데 어찌나 속이 후련했는지 몰라요. 어머님, 앞으로는 그렇게 당당하게 사세요. 우리 가족 모두 어머님, 아버님을 존경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 기죽지 마시고 아까처럼 그렇게 행동하세요. 그 모습을 보고 형과 제가 놀란 채 입만 딱 벌리고 있었는데요. 여보, 당신 얼굴이 왜 그래? 재수씨, 무슨 일이에요? 아니, 우리 어머님 업신 여기던 그 여자가 잠시 정신이 헷가닥 해가지고 내가 우리 어머님 지켜드리려고 온몸을 던져 막았잖아? 그러다가 그만 이렇게 됐어. 이를 악물고 달라들었지 뭐. 그 여자가 혼비백산하는 게 어찌나 웃기던지 당신도 봤어야 했는데 아내가 배까지 움켜잡은 채 까르르 웃어댔어요. 우리 동서랑 내가 힘을 합하니까 천하무적이 됐다니까. 우린 이제 무서울 게 하나도 없어. 형수님조차도 큰 소리로 웃으셨어요. 그리고 그 모습을 보며 형과 제 눈가가 촉촉해졌는데요. 옹기종기 앉아서 웃고 있는 가족들을 보며 그 어느 때보다 행복함을 느꼈거든요. 아마 형도 제 마음과 똑같지 않았을까 생각해봅니다. 문득 아들이 공원에서 자전거 페달을 힘차게 밟고 있는 모습을 보며 그동안 우리가 살아온 인생이 주마등처럼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저는 자전거만 보면 우리 형이 꼭두 새벽부터 일어나서 자전거를 닦던 모습이 떠오르곤 하거든요. 그때 그 시절 동생을 위해 자전거를 닦고 또 닦았던 형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평생토록 그런 형의 마음을 제가 감히 따라갈 수나 있을까요? 그런 형의 모습을 마음속 깊이 간직한 채 살아가야겠다고 다짐해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